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이더 14입니다. 병원에서 간 수치 검사를 하고 왔는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당장 입원해서 간 초음파를 좀 하자고 하는데 제가 고양이 밥 준다고 하고 일단 도주했습니다. 간 수치 검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주저 한번 떨어봤습니다. 이거 케첩이고요. 케첩입니다.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이더 14입니다. 이제 간독성 신나는 노래는 경구 스테로이드에 항상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말이죠. 저는 시즌 1, 2, 4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간독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 지난 쇼츠를 보아도 간 수치는 괜찮은 것 같다고 짓거리고 있죠. 도핑을 시작하고 운동도 시작하게 되면 며칠간 미친듯이 피곤함이 몰려오긴 하는데 생전 안 자던 낮잠을 자야 될 정도로 진짜 엄청 피곤하긴 한데 항상 일주일 내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운동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그리고 좀 심하게 하니까 약 먹었다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몸이 좀 피곤했구나. 간독성은 무슨 뭐 그런 건 모르겠다.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심지어 오늘 오전에 등 2두를 3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가 다 됐지만, 가서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안 피곤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런 영양제들은 먹지 못했지만 밥은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고기를 먹죠. 고기에 비타민 B6, 12, 이제 아르기닌 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카레를 먹고, 그리고 매 끼니마다 후라이를 한 3장에서 4장 정도 먹어주고 있습니다. 아연, 엽산, 뭐 항산화 다 되겠죠. 생식으로 이 정도면 될 줄, 아니 뭐 중간이라도 갈 줄 알았는데, 도핑 중엔 하루 3끼 영양식을 아무리 챙겨 먹는다고 해도 이런 영양제들 없이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검사 결과가 그래요. 지켜내지 못했죠. 시즌3 현재 검사 결과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 입원을 권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간은 걱정하지 않았고, 이제 최초 검사 시에 신장이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신장이 좀 괜찮아졌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 검사실을 같이 보시면서 세포가 자살 중인 10세 간 상태를 같이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걱정 안 하시겠지만 저는 존나 튼튼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동정하지 마세요. 네, 일단 자 여긴 최초 검사, 여긴 조땡 검사 해가지고 양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 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ALT 수치가 정상 범위 상한치에서 2배죠. AST 수치에 비해서도 2배입니다. 이렇게 혈청 검사를 해보니까 수치가 나타내는 결과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가 뭘 주워 먹고 다니는지 의사한테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신충 새끼 씨가 알코올성 지방간 있나? 해가지고 간 초음파를 한번 해보자고 하신 것 같아요. 원인을 밝히고자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간염도 이제 종류가 많죠. 본인의 경우 외인성 화학물질을 때려 넣은 약인성 간염이기 때문에 ALT 수치와 총 빌리루빈 수치를 참고하면 되는데, 다행히도 빌리루빈 수치는 0.5죠. 참고치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뒤집니다. 그리고 이제 ALT 수치가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서 맥시멈에서 한 3배 이상 초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간염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가 발생한 민 코르퍼스큘러 헤모글로빈 수치하고 볼륨 수치,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피통을 말하는 건데요. 혈액의 부피당 적혈구의 숫자는 정상인데 반해서 MCH, MCV 수치가 높다는 것은 대충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밀입자의 크기가 거대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핑 초반에 현기증을 몇 번 겪어가지고 아찔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맞았고요. 악성 빈혈이지만 비타민 B9, 그러니까 엽산을 먹어주면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비타민 B12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영양제죠.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로 인한 데미지인지
다이어트로 인한 데미지인지는 시즌이 몇 개 좀 넘어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둘 다 연관이 있을 거예요. 스테로이드가 혈액에 관여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는 두 가지만 보면 되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는 두 가지만 보면 되죠.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틴하고 로 덴시티 리포프로틴. 그러니까 HDL과 LDL을 쳐다보라는 건데, 단어를 직역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밀도와 저밀도의 차이입니다. 보통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지 않다고들 많이 생각하시죠. 뭐 곱창, 막창 이런 거 자주 먹게 되면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가지고 막 자다가 심장마비로 뒤진다, 뭐 그런 말 있다 아닙니까? 곱창 먹고 LDL이 증가해서 동맥경화가 오려면 한 달에 1톤 정도 드시면은 아마 그래도 안 죽을걸요? HDL과 LDL은 비율이 중요합니다. HDL은 좀 높아도 괜찮은 건데요. 지금 수치가 참고치에서 밑으로 좀 간당간당하죠. 그러니까 부족하죠. 이럴 때는 오메가3를 먹어주면 HDL,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최초 검사 시 애로사항이 있던 신장기능, 요산이나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화가 됐습니다. 확실히 콩팥은 다이어트가 문제였던 게 확실해졌군요. 네, 검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양제, 일명 케어에 돌입합니다.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자몽즙을 먹기 시작했고, 이제 매일매일 먹던 대로, 저 원래 밥 대신 영양제를 좀 먹고 사는 스타일입니다. 스테로이드가 아니더라도 약간 약에 의존하는 스타일이라. 그래도 뭐 도핑이 처음도 아닌데 이제 첫 번째 검사 결과 수치가 정상이었죠.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하루아침 만에 몸이 안 좋아지긴 하는데 약간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쉬고 나서 쟀을 땐 정상이었으니까. 이제 같이 알아가 봐야겠죠. 이제 영양제를 챙겨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위니의 용량도 늘려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서 총 10mg씩 두 번 해가지고 20mg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한 대여섯 시간 간격으로 10mg씩 세 번 해가지고 하루에 총 30mg을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보름 정도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영상이 안 올라오면 제가 자다가 뒤진 거니까 애도해 주시고요. 네. 아멘. 부작용 조금 더 이거 좀 그만 들고 왜 자꾸 들고 있는 거야? 네. 부작용 부작용 조금 더 알려드릴까요? 얼굴에 여드름이 납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간격을 딱 맞춰가지고 세 개가 탁탁탁 올라오더라고요. 졸라 짠하게. 근데 약 바르니까 사라졌고요. 보통 장기에 데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입가에 뭐가 나죠? 그러니까 약을 먹는 첫날부터 장기에 데미지가 갔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은 사실 간독성 뭐 이런 거는 두렵지 않고 성격 번화하고 문페이스입니다. 문페이스 이게 스테로이드를 먹는다고 막 뼈가 이렇게 커질 일은 없죠.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근육이 커지는 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굴 근육이 커집니다. 얼굴에도 이렇게 다 근육이 있어요. 이 입을 이렇게 움직이고 눈도 깜빡여야 되니까 이게 다 근육이 보이지 않지만 되게 작게 있어요. 근데 이게 커집니다. 이게 진짜 얄궂어요. 그 사람이 못생겨져요. 네. 자 이제 문페이스. 이게 저번에 이제 약 먹고 쉴 때 휴직일 때 피자 꼬다리를 이렇게 씹다가 피자 꼬다리 딱딱하다 아닙니까? 씹다가 여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왜 이러지 하고 거울을 봤는데 여기가 거의 뭐 씨발 염소 새끼 마냥 이렇게 뿔이 이렇게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여기 뭐가 터져가지고 부어오른 줄 알았어요. 몸이 건강이 악화돼서 약을 잘못 먹고. 근데 그게 아니라 턱을 이렇게 씹으면서 계속 보니까 여기도 근육이 자랐더라고요. 그 관자놀이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신 분?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까 얼굴 근육까지 그냥 커져 있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갈까요?
뭐 재미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 언어 습관에 따라서 외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분명 신토부리 조선인인데 이제 저기 미국 같은 데 가가지고 약물 좀 먹다 보면 얼굴이 약간 양키스럽게 변하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교포는 교포같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 교포 특유의 얼굴.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 온 사람들. 그게 언어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즉 언어의 종류에 따라서 턱의 움직임과 입의 모양, 표정이 바뀌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역, 아니 대륙 이렇게 말이 다른 나라마다 생김새가 비슷해집니다. 얼굴 외형이 비슷해져요. 여건도 없는 제가 유학을 갔다 온 건 당연히 아니지만 약을 처먹다 보니까 이 작았던 근육들이 쓸데없이 커진 거죠. 한국말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이더 이런 거죠. 요거는 그냥 체지방을 잘 빼고 스킨을 잘 말려서 나온 전문 운동 선수고요. 제가 생각하는 로이더는 이런 겁니다. 네, 다 커져요. 막 커지면 안 되는 곳이 다 커져요. 연예인들도 가끔 운동했다고 하면서 복귀하는 애들 보면은 막 이 광대뼈 커져가지고 이렇게 얼굴 동글동글해지고 그런 애들 있죠. 그거 다 약 처먹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체 실험 결과는 이렇게 간세포가 괴사하면서 혈중으로 신나게 유출되고 있는 간염 초기 환자 정도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영양제가 하나 추가됐네요. 의사 선생님께서 고농도 실리마린을 처방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루사 아침에 한 번, 요거 한 번 중간에 먹고 저녁에 한 번 우루사 해가지고 우루사 2번, 실리마린 한 번. 고농도 실리마린. 이 약간 본인은 약간 밀크시슬, 실리마린, 마카 요런 거를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의사가 밀크시슬을 처방해 주니까 조금 적잖이 당황스럽지만 종합병원 의사가 저보단 똑똑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하나를 먹을 거고요. 우루사 이거 우루사가 집에 한 500알이 있어요. 지금 막 방마다 다 우루사가 있는데 이 우루사 팔아요. 가격은 님 선제시입니다. 생체 실험은 계속 그렇게 이어질 거고요. 이제 위니의 효과에 관한 관찰 및 보고 사항으로는 당연하게도 이제 알배김이 없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더라도 원래 저는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알배김 같은 게 원래 없긴 한데 그 근육의 회복력이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조금 먹먹하긴 하지만 이게 뭐 하룻밤만 더 자고 나면 새 거가 되는 그런 회복력이라던가 지구력.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벤치를 10세트를 하고도 담배 피면 또 10세트를 하고도 거의 막 30세트를 합니다. 배고 그래서 운동이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배고파 가지고 운동을 그만해요.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다가. 뭐 강도가 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강도를 세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이 참 그런 점은. 그리고 디볼과 아나바를 먹을 때랑은 조금 다른 점이 운동할 때 펌핑감이 없습니다. 디볼에 비하면 없습니다. 없어요. 펌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운동 열심히 하는데 펌핑이 안 되고 수분감이 적고 디볼 먹을 때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좀 추가로 먹고 싶어요. 체중은 하루아침에 3kg 정도가 올라버리더니 그래서 벌크 잘 되겠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체중이 늘질 않고 있습니다. 어, 시원하게 늘지 않아요. 뭐 조금씩은 오르는데 체중이 늘지는 않고 있고 근육량이 조금씩 늘어나긴 해요. 근데 체지방은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커피만 한두 잔 먹고 이제 용병 보고 바로 인바디를 재고 이렇게 하는데 체지방은 왔다 갔다 하고 근육량은 조금씩 늘긴 하더라고요. 이제 체중에 큰 변화는 없다는 점. 며칠 더 인바디를 찍어가지고 좀 더 양질의 정보로서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간독성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공부하기 싫으시죠?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제 몸뚱아리 말고도 검체가 한 개 더 있죠. 실험쥐라고 별칭이 붙었는데 본인과 마찬가지로 드라마틱한 체중 증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주 좋은 데이터베이스로서 활약하고 있고요. 이번 주 특징으로는 성격이 변했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노력을 강요하더라고요. 나는 저번에 도핑할 때처럼 이렇게 크게 펌핑이 안 된다 얘기했더니만
저한테 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그래서 약간 로이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도 로이더인데. 실험주의 목적은 바디빌딩이 아닙니다. 뭐 이거 좀 며칠 먹는다고 막 바디빌더처럼 쫙쫙 갈라지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냥 체급을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느끼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저는 그래도 부작용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약을 주워 먹죠. 대한민국에서 저 약 먹어요 하고 있는 비사회적인 씹새끼는 제가 최초이기 때문에 벌써 구독자가 2,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춤이라도 추면서 기분 좋은 영상을 좀 제작할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간이 십창이 나서 춤출 기분 아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눈바디 한번 찍고 갈까요? 마이크 위치가 바뀌었네요. 왜냐면 제가 다시 찍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벌써 세 번째 다시 찍고 있어요. 모가지 존나 아픕니다. 네. 눈바디 한번 찍으려고 그래서 지금 옷 입었다 벗었다 하느라고 막 마이크 위치 바뀌고 개판이에요. 옷을 벗었습니다. 네. 복근이 이제 한 4개까지 보이네요. 다음 주에 한 개 더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깨 운동을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거의 대가리만 해졌죠. 팔은 원래 두꺼웠습니다. 저 원래 몸 좋아요. 그 있잖아요. 저 뭐야, 근력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벤치나 데드, 스쿼트 이런 걸로 측정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벤치가 늘고 스쿼트가 늘고 한 거는 그냥 근력의 증가라기보다는 스킬의 증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 시즌에서는 요 악력기로 어, 요번 시즌에서 요 악력기로 제가 근력을 측정해 보려고 해요. 제가 보통 70kg 정도 나오거든요, 악력이. 근데 이게 악력이 보이시나요? 60까지 내려갔어요. 힘이 약해졌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쁜 경우죠. 매일 운동을 하니까 좀 약해졌나? 왼손도 50까지 내려갔어요. 원래 좀 짝팔이긴 한데 근데 이 10kg이나 내려간 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매일 운동하니까 이런 뭐 좀 에너지가 딸리나? 저 전완근 되게 네, 해가지고 한 2주 뒤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해서 간이 얼만큼 좋아지는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눈바디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가 쇼츠로 한 3, 4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십스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나 검사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이 왜 떨어졌지? 다시 해볼까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 아시죠? 60이네요. 10이 떨어졌어요. 아주 짜증납니다. 네, 끝!